여러분 언제라도 그러하지만 특히 7, 8월 여름에는 이곳에 가지 마십시오. 이곳은 여러분의 기운을 약하게 만드는 곳으로 항상 불행을 만드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여름은 강한 화오행의 기운이 승한 계절이라 사람의 기운을 점차적으로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여 음식도 보양식을 먹는 것이고 또 유독 건강에도 많이 신경을 쓰는 계절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장소 역시 여러분의 기운을 아주 많이 약화시키는 곳이라 이런 곳은 최대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기운이 약해지면 어떤 시기든 불행은 찾아오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오래 있으면 너무 피곤해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장소에만 가면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또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피로가 몰려오는 것 말입니다. 네, 풍수에서는 이런 자리를 기운이 막힌 자리, 또 나의 기운과 맞지 않는 자리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우리 몸에 좋은 기운은 계속 빠져나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름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양의 기운이 강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의 소비가 유독 많다는 것이죠. 그런 계절에 피곤한 자리에 오래 머물면 회복할 시간도 없이 여러분의 기운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운까지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운은 전부 다 다르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가 그러한 자리라면 그곳은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 꼭 알아두십시오. 두 번째로,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가게나 장소입니다. 여러분, 손님들끼리 자주 다투는 식당, 또 점원과 손님이 자주 부딪히는 가게, 또 항상 시끄러운 일이 생기는 자리, 이런 곳은 풍수에서 아주 나쁜 곳이라고 말을 하는 곳이에요. 네, 풍수에서는 어느 곳이든 항상 기운이 깃든다고 말을 합니다. 다툼이 잦은 곳에서는 다툼의 기운이 생기며 이것이 어떤 시기든 그 사람에게 쌓이게 된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면 본인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런 기운에 휩쓸리게 됩니다. 네, 마음이 들뜨고 까닭 모르게 화가 나고 또 집에 들어온 뒤에도 기분이 가라앉지 않게 되며 그렇게 휩쓸린 기운이 가족들에게도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름에는 더더욱 예민해지는 계절이라 이런 자리는 꼭 피하세요. 네, 음식 맛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아무리 싸도 다툼이 잦은 가게에는 들어가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로, 산의 길 중에서 바람이 갑자기 차갑게 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산행을 하시거나 산책을 하시다 보면 어느 자리에서 갑자기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다. 네, 다른 곳은 다 따뜻한데 그 자리만 유독 차가운 기운이 도는 곳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가 시원하다고 많이들 쉬어가곤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자리는 음기가 강하게 모이는 자리이며 또한 사람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물론 큰 나무로 인해 그늘이 지는 자리는 이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산은 본래 양기가 흐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곳, 즉 한기가 도는 곳은 음과 양이 부딪히는 자리, 곧 기운의 충돌이 일어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런 곳에 오래 머물면 사람의 기운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네, 잠시 지나가는 정도야 괜찮지만 그런 자리에 오래도록 쉬시거나 또 그런 곳에서 도시락을 드시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네, 맞습니다. 여름 산행 중에 갑자기 한기가 드는 자리가 있다면 그런 자리는 그냥 지나치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물소리가 지나치게 너무 세게 들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름이면 시원함을 찾아 계곡이나 폭포수 많이 찾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풍수에서는 물소리가 너무 거센 곳은 사람에게 좋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풍수서에서는 물소리가 너무 거칠면 그 소리는 마치 우는 소리와 같다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만큼 거센 물소리는 풍수적으로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조용히 흐르지 않고 사납게 쏟아지면 그건 재물이 부서지는 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오래 앉아있으면 본인의 재물운까지 부서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잠시 사진 몇 장 찍고 지나가는 것 정도야 괜찮지만 그런 자리에서 오랜 시간 머물거나 식사를 하시거나 하는 건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물놀이를 하시려거든 잔잔하게 흐르는 물가, 또 부드러운 물소리가 나는 장소를 찾으시도록 하세요. 여섯 번째로, 술자리와 소란이 계속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름밤이면 거리마다 사람들로 북적이죠. 그런데 늘 술자리가 이어지고 사람의 소란이 끊어지지 않는 자리, 이런 자리는 꼭 피하세요. 풍수에서 술과 소란이 가득한 자리는 늘 흐트러진 기운이 머무는 자리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성을 잃은 사람들의 기운, 또 감정이 격해진 사람들의 기운이 그 자리에 그대로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자리를 자주 지나다니시거나 오래 머무시게 되면 그 기운이 여러분에게 옮겨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고 잠도 깊이 들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름에는 특히 그런 자리가 늦은 시간까지 활발한데 그냥 지나가시는 정도야 괜찮지만 절대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차분한 기운이 곧 여러분의 복이고 바로 여러분의 운입니다. 7번째로, 물은 있는데 흐르지 않는 인공 호수나 연못 주변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가장 나쁘게 보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네, 풍수에서 물은 무조건 흘러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흐르는 물은 살아있는 재물의 기운이지만 고여있는 물은 썩어가는 기운, 즉 탁한 기운이에요. 옛날 풍수서들에서 한결같이 고인물 주변에서는 살지 마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이죠. 특히 인공 연못은 자연의 기운을 끄는 자리입니다. 여름에는 무조건 그런 물에는 이끼가 끼고 모기가 생기고 냄새가 올라오게 마련입니다. 네, 그게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죽은 모습인 거예요. 그런 자리 근처에서 오래 머무시거나 그런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또 산책을 하시거나 하는 일 꼭 피하세요. 네, 같은 산책이라면 흐르는 시냇물이 있는 자리, 또 살아있는 자연이 있는 자리로 가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7번째로, 장사가 계속 망하고 주인이 계속 바뀌는 자리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동네에도 이런 자리가 하나쯤은 꼭 있을 거예요. 네, 같은 자리에서 가게 주인이 계속 바뀌는 곳, 또 어떤 가게가 들어와도 얼마인가 문을 닫고 또 새 가게가 들어와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자리, 그런 자리는 기운이 막혀있고 살기가 모여있는 자리라고 풍수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자리를 보고 땅이 사람을 받쳐주지 않는 자리라고 말을 하셨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오래 머무시면서 시간을 보내시게 되면 여러분의 기운 역시도 그렇게 막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가게라도 계속 망해갔던 자리라면 한 번쯤 들리시는 것은 괜찮지만 웬만하면 그런 곳에 단골이 되지는 말아야 하는 거예요. 8번째로, 햇볕만 아주 강하고 생기가 없는 빈 공터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가장 좋은 땅은 빛과 생기가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네, 햇볕이 잘 들고 풀이 잘 자라고 새가 날고 그리고 사람이 자주 다니는 자리 말입니다. 하지만 햇볕은 강한데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새도 오지 않고 또 사람도 자주 다니지 않는 이런 빈 공터는 아주 풍수에서는 나쁜 자리인 거예요. 네, 이런 자리는 양의 기운이 너무 강한 나머지 균형을 잃은 터라는 것이죠. 이런 곳은 생명력을 받쳐주지 못하고 오히려 말려버리는 곳입니다. 네, 그런 곳에 오래 머무시게 되면 여러분의 기운도 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여름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햇볕만 강하고 생기가 없는 자리에 웬만하면 오래 머물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